안녕하십니까.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비타민C의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주문하시면 이 내용을 프린터해서 택배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 국제인명센터로부터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된 서울대 명예교수 이왕재 박사님, 비타민C 이야기 중에서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왕재 박사님 비타민C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책도 구입해서 가족 모두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편 비타민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시간과 형편이 되시면 3시간에 2g씩 드시면 최고이지만 우리들의 생활이 복잡하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아 최소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드셔야 한다고 박사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 음식 섭취 시 항상 복용하라. 반찬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하라. 음식과 함께 복용해도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원래의 복용량으로 증량합니다. 비타민C야말로 근본적으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재 중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라. 예로 아빠가 담배를 끊으면 7식구가 하루에 6g씩을 복용할 수 있고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4식구의 비타민C 비용이 나오니 얼마나 경제적이며 온 가족이 최고의 보약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비타민C가 기본이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원할 때 다른 영양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비타민C가 내 몸의 필수인데 그 필수가 없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타민C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로즈힙이 섞인 것을 피하라. 로즈힙은 수입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위암이 많은 한국의 경우 비타민C를 복용하는 이유가 흡수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위장 속에서 발암물질 생성의 억제가 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권하는 것입니다. 로즈힙이 섞인 비타민C를 다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고 사실 비타민C는 변비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순수 비타민C를 복용하라.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 원래 정제된 비타민C 가루는 흰색입니다. 알약도 흰색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노랗게 만들거나 다른 색소를 넣어 만든 비타민C 제품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누렇게 제조된 비타민C가 산화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다고 하자 무슨 방법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라.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C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량으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 복용하고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타민C는 결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잊지 말고
비타민C 2g 이상을 복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30분 후가 아니라 식사 중간에 복용하든 식사 후에 즉시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비타민C를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갖고 다니든 식사 후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100%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끼분 비타민C 먹는 것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해산소나 발암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이 생겨 암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복용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2편에는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 3편에는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노화와 비타민C, 위장과 비타민C, 돌연사와 비타민C, 면역과 비타민C, 스트레스와 비타민C. 참고로 하가 올라올 때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합니다. 운동과 비타민C, 새벽 운동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식사 후 비타민C 복용 후 3시간 뒤에 운동하라. 그리고 운동 전에는 항상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하지 않고 운동 시 생명 단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방귀와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하면 방귀가 많이 나옵니다. 차츰 방귀 냄새가 나지 않으니 편하게 방귀를 볼일을 보시면 됩니다. 3편의 예고에는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감기와 비타민C, 대장암과 비타민C, 동맥경화성 혈관질환과 비타민C, 고혈압과 비타민C, 당뇨병과 비타민C, 암과 비타민C, 간과 비타민C, 치매와 비타민C, 피부와 비타민C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100세 건강시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충제를 꼭 섭취하라. 구충제는 예방약이 아닙니다. 생고기, 생야채 등을 섭취 후 꼭 드셔야 합니다. 모든 토양이 요즘엔 오염되어 기생충은 기본이고 특히 당근과 양상추 같은 야채는 어떤 열을 가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충제를 투하해도 안 죽습니다. 아이들 햄버거 먹일 때 꼭 양상추 제거하고 처음부터 넣지 말라고 주문해야 합니다. 암 유발에 기생충의 역할이 가장 직접적이라고 합니다. 생야채를 먹지 않는 나라들은 암 발생이 저조하며 우리나라는 특히 암 발생이 우위에 있습니다. 되도록 가열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상추, 깻잎, 배추, 무, 특히 배추, 무는 절이면 거의 다 소멸되기도 합니다. 김치는 담그고 몇 주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신 것은 기생충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즙 먹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명을 재촉한다고 합니다. 감자, 고구마, 파, 마늘 등등 모든 채소는 익힐 수 있을 만큼 익혀야 합니다. 초절임이나 발효, 찌 종류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여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땅이 이미 오염됐고 공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현미경이나 또 여러가지 유튜브에 의사 선생님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유튜브에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야채에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만 더 정보에 눈을 돌리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정보와 좋은 제품과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